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창밖을 보면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나뭇잎들이 조용히 색을 바꾸고 바람은 어느새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지요.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느새 청춘은 지나가고 중년이라는 계절을 지나 이제는 가을 저녁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년의 아픈 감동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참 오랜만에 입에 담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젊은 시절의 설레는 사랑도 좋았지만 중년의 사랑은 또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상처도 있고 후회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지요. 하지만 바로 그 아픔 때문에 더 진하고 더 절실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중년의 사랑입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배기에 작은 헌책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간의 서재라는 이름의 그 책방은 오래된 목조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주인은 올해 67살의 김재혁 씨였습니다. 한때는 중견 출판사의 편집장이었던 그는 5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이곳에서 책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혁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8시면 책방 문을 엽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요. 하루에 2~3명 정도. 어떤 날은 아무도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혁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에게 이 책방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으니까요. 아내 수진 씨는 생전에 늘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 들면 작은 책방 하나 차려요. 좋아하는 책들에 둘러싸여서 여생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혁 씨는 혼자서라도 이 책방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책방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노랑 원피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가를 둘러보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재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박완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있을까요? 목소리가 참 맑았습니다. 재혁 씨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현주였습니다. 35년 전 재혁 씨가 대학 시절 사귀었던 첫사랑이었어요. 졸업 후 그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요. 현주 씨? 재혁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현주 씨도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재혁 씨? 세상에 정말 재혁 씨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를 흘러갔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어머,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현주 씨의 눈가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것 같았습니다. 재혁 씨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주 씨는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10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어요.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혼자 외로워서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성북동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살고 있다고요. 재혁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출판사에서 정년 퇴직하고 아내와 함께 이 책방을 시작했는데 아내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부산에서 살고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책방을 계속하시네요. 수진 씨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현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내와의 약속이니까요. 혼자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35년 만의 재회였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지요. 마치 어제 헤어진 친구처럼요. 그 후로 현주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책방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보러 온다는 핑계였지만 점점 두 사람 모두 알게 되었지요.
서로가 그리워서 외로워서 이 작은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주 씨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책방에 들어섰어요. 젖은 우산을 털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오늘따라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재혁 씨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가끔은 너무 고요해요. 그 고요함이 때로는 소음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현주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맞아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 살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여기 와서 시간이 생기니까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져요. 재혁 씨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주름진 눈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깊은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35년 전 그 청춘의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주 씨. 네. 우리. 이렇게 만난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현주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죠. 우연한 만남이 운명이 되는 거 아닐까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재혁 씨가 책방 문을 열면 현주 씨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책방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재혁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현주 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현주 씨가 좋습니다. 35년 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더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주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사랑 고백은 여전히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재혁 씨, 저도 압니다. 우리 나이가 이제 젊지 않다는 것, 각자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현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그리움 그리고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재혁 씨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고인이 된 남편과 재혁 씨 아내분께 죄송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재혁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재혁 씨의 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왔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혁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재민아, 아버지 말 좀 들어보거라. 나도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다. 내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고. 하지만 아들아,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아느냐?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잖아요. 5년이 짧다고 생각하니? 나한테는 5년이 마치 50년 같았다. 매일매일이 외롭고 힘들었어. 물론 내 어머니를 잊은 건 아니야.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 거다. 하지만 현주 씨도 소중한 사람이란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네요. 아버지 인생이잖아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존중하겠습니다. 현주 씨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혹시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에요? 현주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산이라니. 엄마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리고 재혁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는 거란다. 그래도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들 타겟으로 하는 사기꾼들 많다잖아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렇게 어리석진 않아.
전화를 끊고 난 후 현주 씨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부모는 언제까지나 부모일 뿐 사랑을 원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요.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책방 앞 골목길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재혁 씨가 현주 씨에게 제안했어요. 현주 씨, 우리 여행 한번 갈까요? 짧게라도요. 여행이요? 어디로요? 경주는 어때요? 우리 대학 시절에 같이 가려고 했다가 못 갔잖아요. 그때의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키는 거예요. 현주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가요. 35년 만에 데이트네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경주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봄 풍경이 흘러갔어요. 초록빛 들판, 활짝 핀 벚꽃, 그리고 푸른 하늘. 현주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와 여행하는 게. 저도 그래요. 아내 떠나고 나서는 한 번도 여행을 안 가봤어요. 재혁 씨, 수진 씨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저도 남편 이야기 종종 할 테니까요. 우리가 그분들을 잊는 건 아니잖아요. 재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현주 씨.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경주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돌아봤어요. 계단을 오르기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서로 손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둘 다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후유. 나이를 속일 수 없네요. 현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혁 씨도 웃었어요. 그래도 함께라서 올라올 수 있었어요. 혼자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보문호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호수에 달빛이 반짝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호숫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현주 씨. 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재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할까요? 현주 씨는 걸음을 멈추고 재혁 씨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재혁 씨. 늦은 나이인 건 압니다. 주변에서도 뭐라고 할 거고 자식들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현주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하루하루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며 키스했어요. 현주 씨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저도 재혁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경주에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재혁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완치는 어렵습니다. 현주 씨는 집에 와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 이제 막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을 또다시 잃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잔인했어요. 다시 찾아간 병원 재혁 씨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현주 씨,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무슨 소리예요, 괜찮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마지막 1년을 혼자가 아니라 현주 씨와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재혁 씨, 제발 부탁이에요. 결혼해 주세요. 짧게라도 좋으니까 부부로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머리 염색까지 했어요. 이뻐 보이고 싶었어요. 병원 근처 작은 예식장에서 몇몇 친구들과 재혁 씨의 아들, 그리고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현주 씨의 딸이 참석했어요. 재혁 씨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현주 씨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주례를 맡은 오랜 친구가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때가 없습니다. 젊어서 하는 사랑도 아름답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만나는 사랑은 더욱 값지고 소중합니다. 두 분의 남은 시간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현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재혁 씨에게 반지를 끼워주었어요. 재혁 씨도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사랑해요, 현주 씨.
저도 사랑해요, 재혁 씨. 평생. 결혼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혁 씨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이제는 거의 누워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현주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와서 그를 돌봤어요.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혁 씨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주 씨, 후회하지 않아요? 뭘요? 저와 결혼한 것. 이렇게 짧을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현주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후회 안 해요. 단 하루라도 재혁 씨와 부부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렇게 손잡고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첫사랑 때가 생각나며 재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현주 씨. 35년 전에 헤어질 때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만약 그때 더 용기를 냈다면 현주 씨를 붙잡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서 비록 짧지만 함께할 수 있어서 저는 더 이상 후회가 없어요. 재혁 씨, 하나만 약속해줘요. 뭔데요? 저 떠나고 나서도 행복하게 살아요. 다시 외로워하지 말고 웃으며 살아요. 현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재혁 씨는 현주 씨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재혁 씨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현주 씨. 다음 생에도 꼭.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현주 씨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마지막으로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고마워요, 재혁 씨. 다시 만나줘서,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주 씨는 시간의 서재를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오래된 책 냄새와 함께 재혁 씨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재혁 씨가 늘 앉아있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은 지나가고 여름이 와 있었어요. 재혁 씨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현주 씨, 이 책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리하시겠어요? 현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계속할 거예요. 재혁 씨와의 약속이니까요. 그분이 사랑했던 이곳을 제가 지킬게요. 그날부터 현주 씨는 시간의 서재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손님이 없는 날에는 재혁 씨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옛 생각에 울긴 하지만. 외롭지 않냐고요? 물론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전의 외로움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외로움이었다면 지금은 사랑의 기억으로 채워진 외로움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책방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재혁 선생님 계셨던 곳 맞나요? 네, 맞아요. 제 남편이었어요. 아, 저는 대학 때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라도 드리려고 왔어요. 젊은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제가 힘들 때 많이 격려해 주셨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현주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군요. 남편이 그런 분이었어요. 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재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여성이 돌아갈 때 현주 씨는 책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남편이 좋아하던 책이에요. 당신에게도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성이 떠나고 나서 현주 씨는 다시 밖에서 재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재혁 씨,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저를 통해서요.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와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 안에는 상처의 흔적이 있고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있으며 때로는 이별의 아픔도 있지요.
하지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중년의 사랑을 더 깊고 더 진하게,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재혁 씨와 현주 씨는 단 1년도 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1년은 그들에게 평생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길이로 재는 게 아닙니다. 깊이로 재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외로움 속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사랑은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또 누군가를 잃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주변의 시선도 있을 거고 자식들의 걱정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자신 안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시간을 외로움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채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재혁 씨는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용기를 냈으니까요. 다시 사랑할 용기, 상처받을 수 있는데도 마음을 여는 용기를 가졌으니까요. 비록 남편을 잃은 아픔이 있지만 그녀는 이제 사랑의 기억으로 채워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텅 빈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늦지 않았어요. 마음이 살아있는 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좋고 혼자이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닫지 않는 것,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후회 없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